이륜차 번호판 크게 변경, 옆돈제 후방 카메라 등장. 안녕하세요, 바린입니다. 오늘은 진주시 가자동 경상국립대학교 근처를 라이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름이 좀 없어서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가고 있네요. 요즘 제가 시골에 살면서 좀 아쉬운 게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은 고급유 주유소가 없는 것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모델 오토바이 출고 행사를 서울에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혼다 CBR 600RR도 보고 오시고, 혼다 GB350C도 구경하고 오시고, 동영상도 올리고 하시던데, 저는 서울에 다녀오려면 주말을 통으로 쓰고 큰맘 먹고 다녀와야 해서 포기를 하고 결국 못 갔어요. 그런 출시 행사나 발표식에 저도 참 다녀오고 싶고 구경 가고 싶고 그러는데, 직장에도 다니고 주말만 되면 비가 오고 이래저래 그냥 못 가게 돼서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자, 이륜차 번호판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뉴스로 나왔죠. 이륜차의 번호판이 지금보다 훨씬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지역명등이 들어가서 후면 번호판으로 촬영해도 식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껏 찍어도 번호판 구분이 되지 않아서 벌금 부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번호판 너비는 그대로 두되 높이를 기존 115mm에서 150mm로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적혀있던 지역명등을 삭제하고 전국 단위로 관리를 실시하며 번호 숫자의 크기도 크게 만들고 번호 색도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바꾼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오토바이 유저들 반응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오토바이 번호판도 이미 크기 때문에 납득 가능한 수준의 변화라고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번호판이 커지면 바람의 영향을 기존보다 더 많이 받겠죠. 기존의 오토바이 번호판도 쓰다가 보면 바람 등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SV650A를 탈 때 번호판이 휘어지는 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볼트나 봉인도 생각보다 단단히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가끔이지만 이게 풀어져 가지고 볼트 하나만 고정된 채 아슬아슬하게 번호판이 달려있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번호판 사이즈가 커져서 기존보다 더욱더 큰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게 자명한 상황이니만큼 번호판 재질을 강화시키거나 번호판 가드를 같이 줘가지고 번호판이 빈번히 찢어지는 일을 미연에 좀 방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경상남도 함양군과 합천군에서는 이륜차 등록을 면사무소에서 하면 기본적으로 번호판 가드를 주더라고요. 주로 합천군과 함양군에서만 이륜차 등록을 해왔어서 저는 이게 누구나 다 주는 건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오토바이 번호판이 바람에 너무 쉽게 휜다고 불평을 하셔서 제가 아니 그게 왜 휘어요? 하고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들은 바 거기서는 번호판 가드는 제공하지 않고 번호판만 덜렁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지자체마다 주는 게 다른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R3를 진주에서 사서 등록을 해보니까 진주에서도 번호판 가드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번호판 가드를 안 준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R3에 달린 번호판도 한 달 넘게 다니면서 벌써 좀 휘었어요. 이걸 보면 지금 현행에서 사용 중인 작은 번호판도 이렇게 잘 휘는데, 사이즈가 더 커진 새로운 번호판은 훨씬 쉽게 잘 휘겠죠. 부디 이런 점도 미리 고려를 해주셔서 정부에서 기존 재질 그대로 사이즈만 늘리는 게 아니라 재질을 좀 강화를 해서 안 휘게 번호판 가드를 좀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을 해주거나 좀 대책을 잘 강구를 하셔서 내놔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의 번호판과 비교를 해서 신형 번호판을 보면 이런 느낌으로 차이가 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면적이 좀 넓어졌죠. 기존 대비해서 면적은 약 30% 정도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다하게 들어가 있던 경기, 성남, 가 이런 거 다 빼고요. 큼지막하게 3, 4, 5, 6 이렇게 숫자를 큼직하게 박아 넣어서 촬영 시에 번호가 더 잘 찍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번호판들을 미리 각 브랜드 차량에 다 달아보고 시험을 해본 것 같아요. 혼다, 할리 데이비슨, KR 모터스, BMW, 블루샤크, 베스파, 로얄엔필드 등에 장착을 했는데 총 40개 차종 실험을 해봤고 모두 그대로 적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오토바이에 장착해 놓은 이미지를 보니까 면적이 30% 정도밖에 안 늘었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커 보이네요. 이렇게 달랑 번호판만 달리면 정말 잘 찢어질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 번호판은 이번에 장착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걸 두고 이륜차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무슨 이륜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면 번호판을 포기한 것 마냥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자동차는 출고할 때부터 번호판을 장착할 자리를 미리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세계 어디에 판매를 해도 번호판을 쉽게 장착할 수 있는데 반면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전면 번호판 제도를 시행 중인 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여 개국밖에 안 되고 그 나라들 대부분이 개발 도상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면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 당시부터 공간을 만들도록 제작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파워나 권한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제작사도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나머지 200여 국가는 전면 번호판을 안 다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다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MT-031이 미라주니, R3니, 할리니 이러는 레저용 스포츠 바이크는 머리 부분 형상도 다 다르고 울퉁불퉁하고 모두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크게 줘서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해요. 영국의 경우에도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을 옛날에는 달았었는데 이게 바람의 영향을 세게 받아서 사고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앞바퀴 휀다 위에다가 달고 했었는데 이 휀다 위에다가 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번호판을 달고 다니니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여기에 사람이 충격이 되면 마치 칼날처럼 블레이드처럼 작용을 해서 사람을 베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은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달다가 이 제도의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고 오히려 사고 위험성과 사고 시의 부상률을 높이기만 한다고 해서 지금은 전면 번호판 제도를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로 된 전면 번호판을 장착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의 몇몇 국가가 이 전면 스티커 번호판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카메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부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국가들은 지금은 좀 잘 살게 되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경제가 어려웠고 이 때문에 이륜차가 주요 교통수단이자 자가용이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 그 나라들은 오토바이가 훨씬 많으니까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이 전용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워두면 수백 대가 한꺼번에 오토바이가 서 있으니까 나중에 일 마치고 나오면은 비슷한 기종도 많고 모양도 다 비슷하고 구분이 어렵고 후면 번호판은 아래쪽에 좀 위치를 해서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많이 서 있고 그 사이에 겹쳐져 있으면 안 보이고 해가지고 자기 바이크를 찾는 게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에서 수백 대의 바이크들 중에 자기 바이크를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높이 잘 보이는 전면 상부에 달 수 있는 스티커형 번호판을 만들어서 부착하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단속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자신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부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단속을 위해서 이 스티커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스티커형 전면 번호판을 설치하면은 카메라에 과연 잘 찍힐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게 또 스티커 재질의 전면 번호판은 의외로 카메라 단속에 잘 안 찍힌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단속을 위해서 스티커형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려고 했던 건데 단속 카메라에 조차도 잘 안 찍힌다고 하니까 부착하는 의미도 없고 세금 낭비로 그칠 가능성이 커서 현재 레저용 바이크에는 부착하는 걸 사실상 포기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스쿠터 형태의 오토바이는 비교적 디자인이 비슷비슷하고 또 윈드 스크린을 부착한 경우가 많아서 부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현재 테스트를 해본다고는 합니다. 자, 이제 전면 번호판을 시행하지 않는 명확한 이유를 아셨죠? 단속 카메라에도 잘 안 찍히고 철제 재질의 경우 영국 등에서 달았다가 사고 시에 부상이 커져서 폐지를 한 전적이 있고 효용성도 떨어지고 그냥 후면 단속 카메라를 늘리고 후면 번호판을 크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 안다는 거라고 앞으로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후방 카메라 이야기가 나와서 후방 카메라가 늘어난 이야기를 해볼게요. 충북 진천에 있는 오토바이의 성지로 유명한 엽돈제에서 최근 후방 단속 카메라와 중앙 분리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이크들이 코너링을 많이 돌던 코너마다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엽돈제에는 현재 시속 30km짜리 후방 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서 더 이상 빠른 록주를 여기서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코너링을 타는 건 서킷에 가서 해라 혹은 공도에서 난리 피우더니 꼬시게 되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시속 60이면 되지 무슨 30으로 해놨느냐 라면서 말씀하시거나 얼마 전 여기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찍혔는지 불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피반령에도 얼마 전에 인명사고가 나서 크게 이야기가 되자 정부에서 입구와 출구 쪽에 각각 한 대씩 2대의 후방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코너링이 불가능하도록 중앙 분리대를 쫙 설치를 했었죠. 그 이후 거기에 찾아가는 오토바이 숫자가 확 줄었다고 하는 걸 보면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그 이후로 자동차와 오토바이 양쪽 다 후방 단속 카메라에 쏠쏠이 잡혀서 앞으로는 후방 단속 카메라를 위주로 늘리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엽돈제도 이렇게 설치가 된 걸 보면 앞으로 천왕제, 느랏제 등 각종 령과제에도 하나둘씩 후방 카메라가 설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번호판 이야기인데요. 종종 기존에 쓰시던 번호판을 새 걸로 바꿔야 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모든 법규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던 번호판은 교체할 필요 없이 그대로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은 CBR600RR 소식입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최신 연식으로 보이는 CBR600RR이 사고가 났다는 글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광주 서문대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고는 대로를 달려오던 CBR600RR 측이 골목에서 나오고 있던 검은색 소나타 차량을 옆구리를 충격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와 처리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CBR600RR이 2024년형 최신연식 신빙 600RR로 보여져서 커뮤니티가 한때 신형 신차 600RR이 시즌 1호 사고가 났다며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져나가기도 했었으나 광주에서 거주 중인 커뮤니티 분들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스윙암 색이 은색이고 배기판도 구형이어서 가우를 바꾼 구형 600RR로 추적이 됐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재는 뜨거웠던 반응이 다소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들 모두 큰 부상 없으시길 바라며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토바이 판매 사이트에 최신형 혼다 CBR600RR이 출고 가격에 비해서 무려 500만원이 높은 2,300만원에 등록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글을 보면 3km를 주행한 신형 CBR600RR의 사진과 함께 가격이 무려 2,300만원으로 적혀져 있고 가격 절충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를 본 커뮤니티 유저분들은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500원 너무 과하다 하거나 내년에 물량이 1000대 넘게 들어온다는데 무슨 500만원을 붙이냐 거나 1700만원짜리 오토바이에 무슨 피를 500이나 붙여서 파냐 등의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한편 이를 두둔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라거나 꼬우면 안 사면 그만이지 않느냐 라거나 알아서 살 사람은 다 사가는데 거지들이 살 것도 아니면서 난리를 피운다며 두둔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오전 중에 서로 논란이 오고 갔습니다.
어이구, 여기 지금 앞에 사고가 발생했네요. 탱크로리 같이 보이는 차량이 가드레일을 긁고 오른쪽으로 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차량 운전석이 날아가고 안 보이는데 크게 안 다치셨어야 할 텐데 걱정이 되네요. 자, 아무튼 암표 판매부터 운동화, 아이폰, 불꽃놀이, 명당 자리, 도서관 자리, 스타벅스 텀블러에 오토바이까지 요즘 리셀러로 불리는 되팔이들이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팔릴 걸 감수해가며 투자하는 상행이라는 말도 있지만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정작 필요한 진짜 소비자에게로의 물건 전달을 방해하는 자본 행위의 자범 요소라는 말까지 다양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100만원, 200만원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여기저기서 리셀러를 자처하며 등장해가지고 당근에 물건을 파는 통에 참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명절 때마다 KTX 표를 못 구해서 참 어려웠는데 그게 암표상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전부 사가서는 마진을 붙여서 되팔아가지고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팔린 표들은 아주 저렴한 취소 수수료만 물고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행위가 성행 중이라고 하던데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일대 차주가 구매 후 일정 기간과 키로수를 채우기 전 판매를 하면 페널티를 주는 등의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에휴, 그냥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만 바꿔주기라도 하면 좋겠네요. 저도 큰 거는 안 바랍니다. 170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되팔이를 하면서 피를 무슨 500만원이나 붙이는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좀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다 관련 법령이 허술하고 미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KTX 암표 판매 행위만 해도 취소 수수료를 크게 올리고 매크로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1인 4표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기만 해서도 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말이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알라 무복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